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유원, 위안한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미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재료가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효원 아나운서 미증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는 없었고요. 주요 지수는 약보합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힘을 내면서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3대 지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02%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4% 올랐고요. 소폭 오르는데 그치긴 했지만 17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 마감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7% 상승하면서 거래를 끝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수장들은 무려 5시간 가까이 탐색전을 벌인 끝에 다행히 합의점을 찾으면서 종전을 위한 첫 단추도 잘 끼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측은 미국과 유용한 협상을 끝냈다면서 젤렌스키와 필요하다면 협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 가까이 지속된 이렇게 러우 전쟁 그리고 끈질겼던 지정학적 리스크 어느새 끝이 보이는 듯 하는데요. 종전 문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만 제한적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도 브레이크를 걸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움직인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갔지만 그 경로는 꽤 험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논하기엔 전 세계 상황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도 지금은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1월 물가 지표가 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전이 고르지 않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원달러 환율은 2% 하락한 1,443.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금값에 관련한 뉴스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연말 금값이 온스당 3,100달러로 상향할 것이라고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전망치 3,000달러에서 다시 높여 잡은 건데요. 18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와 금 기반 ETF에 대한 자금 유입으로 연말 금 가격 목표를 온스당 3,1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를 포함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투기적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최고 3,3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올해 들어 금값 상승률은 26%가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텔은 TSMC와 브루드컴으로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TSMC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으로 인텔의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를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인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백악관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이 인텔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인텔의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을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인터넷 칩 설계와 마케팅 사업 부문에 인수를 원하고 있고 또 파트너가 확보되면 제조 쪽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SMC는 인텔의 일부 또는 전체 반도체 공장 운영을 맡게 되는 방침을 고려 중이고요. 브로드컴이 인텔을 인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다른 방식의 AI 전용 칩 개발에 성공해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기업 중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엔비디아와 TSMC에 이어서 브로드컴이 세 번째입니다.
해당 소식은 인텔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간밤 장중 최대 15% 가까이 급등했었고요. 종가는 16.6%에 급등한 27.3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한마디에 TSMC는 좀 힘없이 끌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런 우려와 함께 TSMC는 장중에 1% 미만으로 빠졌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2%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TSMC와 브로드컴, 그리고 인텔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7 기업들은 엔비디아를 좀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며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은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의 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입니다. 가장 똑똑한 AI를 주장하던 그록3가 드디어 xAI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GPU인 H100 10만 개를 탑재해서 콜록서스 슈퍼컴퓨터에서 2억 시간 넘게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타 AI 모델들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고요. 강력한 추론 능력이 보여졌습니다. 게임 혼합 등 일부 차별적인 기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전 모델인 그록 2보다 10배 이상의 컴퓨터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베타 버전으로 출시돼서 압도적인 무언가는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는 높게 사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을 입증한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추론 모델의 미니 버전도 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음성 기능 역시 일주일 내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2년 내에 스페이스X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챗 GPT, 딥시크를 거뜬하게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완벽한 모델로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또 X 프리미엄 플러스 회원만 그록3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플러스는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등급으로 미국 기준 월간 22달러, 연간 229달러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접근성을 좀 떨어뜨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록3 출시와 함께 각각 50달러, 350달러로 심지어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머스크가 슈퍼 그록이라는 신규 구독 서비스를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추후 어떤 추가적인 보완점이 있을지 그록3도 주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테슬라 주가는 오늘 장에서 그록3의 빚을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 장에서 0.6% 정도 떨어지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폭이 강보합권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 3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발 딥시크의 충격이 충분히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에 공개될 4분기 실적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메타 소식입니다. 메타는 전거래일까지 20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나스닥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한 후에 이날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록 경신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됐고요. 이어서 애플 소식 보여드릴게요. 애플은 내일 발표할 아이폰 SE4의 출시를 앞두고 0.07% 하락했습니다. 디자인과 성능이 좀 개선이 되면서 약 3년 만에 등장을 하게 된 SE4 핸드폰인데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를 했는데 특히 SE 시리즈의 상징인 홈 버튼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애플이 본격적으로 보급형 모델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전날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여객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델타 항공은 1.6% 밀려났고요. 미국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는 유명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과 협업을 통해 여성용 신제품을 출시한 계획이라는 소식을 밝혀서 6% 이상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 씨까지 전반적으로 잘 다뤄주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 특별하게 오르거나 내리진 않았고요. 양자 컴퓨팅 이쪽으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내 종목 중에서도 미증시와 연동이 돼서 급등을 하거나 강세를 보였던 테마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한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저는 AI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xAI 기업이죠.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에서 그록 3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국내에서 LS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LS 일렉트릭과 또 LS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LS 네트워크스는 24%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LS 네트워크스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LS 네트워크스와 LS 일렉트릭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해주지는 못했지만 네트워크스는 다소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LS 그룹주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S 그룹주 약 한 달 전쯤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랜만에 시장에서 다시금 부각이 됐습니다. AI와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일정에 따라서 부각되는 모습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LS 그룹주 앞으로도 많이 유망한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까지 함께 따라가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경제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자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잘 나가는 K증시 거래량 8개월 만에 최대치 찍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탈환한 가운데 국내 증시 거래량이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활성화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증시가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3억 8,607만 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6월 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거래량은 작년 10월 12억 6,618만 주로 떨어진 뒤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13억 4,374만 주, 지난달 13억 6,310만 주에 이어 석 달째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매매된 주식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증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뜨거울수록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급감한 작년 하반기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내 증시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동안 삼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수 안 했으면 어쩔 뻔 삼성 캐시카우된 하만. 네, 삼성전자가 글로벌 오디오 및 전장, 자동차 전기 전자장비죠. 전장 분야에서 최강자 중 하나인 하만을 손에 넣었고 2017년에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80억 달러로 그때 당시 국내 기업이 품은 해외 기업 중에 최대였는데요. 하지만 하만이 삼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적이 꺾인 데다가 삼성전자와 이렇다 할 시너지도 못 내자 투자업계 일각에선 패착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하만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손발을 맞춘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입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하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으로 2017년 인수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5,591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22년 800억 원, 2023년 1조 1,737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TV 가전 부문 2배에 달하는 4천억 원을 벌여들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 의류업계 관련한 소식인데요. 의류 소비 살아나는 북미 공약, K패션 글로벌 탑5 지금이 적기. 네, 호황일 땐 100개 브랜드가 다 잘 나가도 불황일 땐 상위 10개 브랜드만 팔리는 게 패션 사업의 특징이죠. 남들이 입고 싶어하는 유명 브랜드로 소비가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달리기 열풍으로 신발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기업들이 호실적을 거둔 것과 달리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과 ODM 할 것 없이 국내 의류 수탁 생산업체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법이죠. K 패션 업체들은 나홀로 호황인 미국 시장은 도약을 발판으로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커진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도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수탁 생산업체들은 미국 수출을 겨냥해서 일찌감치 중남미 지역의 생산 시설을 늘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소식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 사상 최대, 이유도 관세 폭탄 비상. 유럽연합이 지난해 미국과 상품 무역에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급으로 심화된 무역 불균형을 핑계 삼아 이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7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에서 3,333억 유로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미국은 EU로부터 5,316억 유로어치를 들여왔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약 2천억 유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인데요. 기존 최대치였던 2021년 1,669억 유로와 비교해도 2배에 달합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미국과 EU의 각기 다른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계가 부진했던 반면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면서 해외 수입을 늘려서 무역 불균형의 폭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움직임이 미국 적자를 더 키웠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푸틴보다 악랄한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5천억 요구.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적 식민지화에 가까운 전쟁 지원 대가를 요구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쟁 지원의 대가로 5천억 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 내용으로 텔레그래프는 그 요구에 대해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넘어서는 것이고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식민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 세력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공동 투자 기금을 설립해야 합니다. 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 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 다양한 경제 내용들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내용 중에서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도 아닌데 원자재를 먼저 선점하려는 물량이 점점점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리 등 관련된 ETF도 최근 들어서 10% 이상 상승했다는 내용까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지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인 아나운서,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곧 3월로 곧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봄맞이 옷이나 이런 물건들 쇼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인천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또 이사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다가 발견한 행사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쌍플 빈티지 마켓인데요. 쌍플 빈티지 마켓은 인천 상상 플랫폼 웨이브홀에서 개최됩니다.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22일과 23일,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후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데요. 미리 알고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두 분은 빈티지 관련된 거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옷도 옷인데 빈티지 소품들도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저도 빈티지 옷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네, 관심이 많아요. 주로 어떤 옷 관심 있으세요? 저는 막 찢어진 청바지나 네, 막 모자도 조금 구멍 뚫린 거 이런 게 좀 힙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젠지 네. 세대시군요. 맞아요. 선글라스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빈티지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Y2K 되게 오.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조금 빈티지에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쌍풀 빈티지 마켓 이제 본격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인천에 60여 개 국내 대표 빈티지 브랜드가 모여 특별한 빈티지 제품을 선보이는 인천 최초 초대형 빈티지 마켓이라고 합니다. 무려 400평 규모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전문 셀러의 엄선된 컬렉션으로 보존 상태가 높은 빈티지 의류부터 빈티지 애호가들의 가치 있는 수집품들도 있고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기게 하는 오브제들까지 다양한 물품들로 가득합니다. 또 10여 개의 인천 F&B가 참여해서 인천에서만 볼 수 있는 맛의 향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인천 시민 총 90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제품들이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힌트 몇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면 어떤 거를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공개된 셀러 브랜드들 몇 곳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셀렉 빈티지 의류를 선보이고 있는 꽃소녀가 있고요. 키즈 빈티지 제품을 판매하는 나버터드도 있습니다. 또 손으로 만든 투박한 멋에 캔들, 비누 등의 소품이 있는 더 셀리스, 유럽 감성 빈티지 모던 꽃집 나비드 플레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복, 홈웨어, 소품 등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브랜드들 궁금하시다면 행사가 열리는 상상 플랫폼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이 쇼핑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오르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 갔을 때 쇼핑 위주로만 혹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주로 메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초대형 빈티지 마켓으로 진행이 되고요. 물론 당연히 이 부대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빈티지 경매가 열립니다. 행사 참여 셀러가 기부한 빈티지 제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때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타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DJ 공연도 진행됩니다. 마끼아또 DJ가 12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요. 마끼아또 DJ는 이 수도분함과 세련됨 사이 그 어딘가를 추구하며 우아한 서민을 위한 음악을 하는 DJ라고 합니다. 물품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DJ 곡까지 들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또 실크 스크린 체험도 있습니다. 실크 스크린 기법은 실크천을 틀에 고정하고 이미지를 감광하여 판을 만든 후 스퀴즈를 이용해 물감을 밀어내는 기법인데요. 다양한 재료의 나만의 디자인을 직접 새겨볼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해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페이스 페인팅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지 공예 체험도 있는데요. 한지 키링, 손거울 등 한지를 주재료로 하는 소품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공예 체험 클래스도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번 주 행사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요. 3월달 행사 때만 진행이 됩니다.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예 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대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초반에 말씀해주신 나눔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가 돼요.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나눔 프로그램은 인천시민 중고 나눔 마켓인데요. 이 인천시민 중고 나눔 마켓을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3월달 행사 기간에 가셔야 합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기간 동안만 진행이 되고요. 1일에 30팀씩 총 90팀이 참여하게 됩니다. 재활용 가능한 이 중고 물품들을 교환 및 나눔, 판매하면서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행사이니까 이 기간에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 행사장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의미까지 있어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사를 찾아가기 위한 교통편도 너무 궁금한데 교통편도 알려주시죠. 네, 상상 플랫폼은 대중교통으로도 가기 굉장히 편한데요. 1호선과 수인 분당선이 있는 인천역에서 1번 출구로 나오면요. 걸어서 8분 거리, 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철로 가셔도 굉장히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또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상 플랫폼 내에 마련된 야외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한데요. 애견 케이지, 유모차 이용 시에 동반 가능하니까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행사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빈티지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싶으시다면 상플 빈티지 마켓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상풀 빈티지 마켓 정말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박하인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기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오늘 장 어떤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을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한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코스피 최근에 기관이 좀 수급 상황이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먼저 지수 상황부터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671선에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현재 2671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전일장 대비 1%가량 강세 보이면서 장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268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 500여 개 종목들이 상승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상한가 종목은 1개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778.27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장 막판까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흐름 가져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 보였습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줄곧 매수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상황 들어와 줬고요. 특히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한 달 내리 수급 상황 들어왔다라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세 달 만에 삼성전자는 58,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시장 3%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58,700원에 장 마쳤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강세였습니다. 4%가량 강세 흐름 보이면서 218,500원에서 장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반도체와 2차 전지 계속해서 강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시장에서 4%가량 강세 흐름 보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는 흐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시장에서 2%가량 빠지면서 38만 7천원에서 장 마쳤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주주가치 재고 소식에 따라서 동반 상승세가 오늘 장 초반부터 포착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5%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13만 5,200원에 장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시장에서 3%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6만 3,8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즘 들어서 국내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상승해 주면서 좋은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671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 키워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수하는 포지션 나타났는데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 물량이 컸습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랠리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플러스권에서 대부분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일 대비 0.6% 상승하면서 77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대부분 빨간불 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또 그 외에 국내에서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K칩스법이 기재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주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이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 25% 이상 추진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부 종목들은 좀 악재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한산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상승세 오늘까지도 이어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강세를 보였던 테마와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연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내용 주목해 보셨나요? 네,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온 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Y2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개장 직전에 Y2솔루션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합작사인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개발 중인 건성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성인 망막세포 상피 세포 유래 물질이 미국 FDI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인 RMAT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온 건데요. 이 룩사가 치료를 목표로 하는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세포가 죽고 또 황반세포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안구 중심부 시력이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50세 이상 인구에게 흔히 나타나는데 현재 건성 황반변성 악화 속도를 늦추는 치료제는 있었지만 손상된 시력을 다시 개선하는 치료제는 없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MAT는 FDA 의약품 우선 심사 제도 중 하나인데요.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첨단 재생의약품에 지정된다면 LMAT 인증을 받으면 또 허가 기간 단축과 또 FDA 주기적인 미팅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충족 의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만 LMAT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과를 낸 것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 들려준 Y2솔루션은 오전 9시 20분 기준 전일 대비 14.49% 상승해서 2,410원에 거래됐고요. 종가는 전장 대비 29.93% 상승해서 2,73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거래됐습니다. 네, 이 Y2솔루션 1976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그 설립된 당시에는 디스플레이 전원 공급 장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9년부터 바이오 분야를 신사업으로 삼으면서 이후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계속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Y2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요. 풀리지 않은 채로 마감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임상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성 황반변성 환자에게 시력을 개선할 수 있는 여타 옵션이 없다고 알려졌는데 관련돼서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새로운 개발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한 아나운서 오늘 장에서 어떤 내용을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두 종목 모두 다 좋았는데요.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종목인 탑 머티리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탑 머티리얼 유럽 배터리사와 함께 10년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와 또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매년 최소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 원 규모의 소재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인데요. 탑 머티리얼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실적 개선과 함께 소재 사업으로의 다각화를 기대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탑 머티리얼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코인테크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가장 최근에 23,000원에서 최저가를 형성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121선을 딛고 46,400원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 11%가량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향후에 2차 전지 흐름이 어떻게 주목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아까 차트 보셨지만 오늘 상한가 터치했었는데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쭉 내려오면서 오늘 마감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급등세로 마감했다는 점까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장에서 냉각 시스템 또 강세를 보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 점점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일단 외신에서 새로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이 해당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3기가와트다라고 알려졌고요. 여기에는 최대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의 돈이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스톡팜 로드라는 투자 그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창업자가 만든 그룹인데요. 일단 LG의 창업주 손자인 브라이언 구와 또 런던과 요르단에 기반을 둔 투자사 이 인베스트먼트 설립자인데요. 아민 바르드 엘딘이라는 분이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장소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남서부 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올해 초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알려졌고요. 완공 시기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이 데이터 센터에 꼭 들어가야 할 냉각 시스템도 함께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장 초반에 비해서는 후반 들어서 좀 힘을 잃은 모습 나타나면서요. 윗골이 많이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GST 두 자릿수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한중 NCS도 5%대, K엔솔도 3%대 강세를 보였고요. 워트까지도 오늘 장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냉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또 오랜만에 아이폰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 아이폰 가을에 매번 출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이폰 SE 4세대가 출시된다는 소식 속에서 관련된 종목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애플이 19일에 아이폰 SE 4를 출시하겠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일단 팀쿡 애플 CEO가 13일, 현재 시간 13일에 새로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2월 19일 수요일에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자, 일단은 블룸버그에서 새로운 중저가 아이폰이 나올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매해 새 버전의 아이폰을 출시를 하지만 가격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고성능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새롭게 넣을 기능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은 올라가는데 기능은 그렇게 혁신일 것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중저가 핸드폰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모이면서 새로운 호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항상 아이폰이 강세를 보일 때마다 오르는 종목들 오늘 장에서도 부각이 됐습니다.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강세를 보일 때마다 항상 부품으로 등장하는 기업이죠. LG 이노텍까지 오늘 장에서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리포트를 항상 보면 좋은데요. 정리해서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저희가 대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연 아나운서 오늘 장에서 어떤 리포트 새롭게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좀 혁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네, 솔리드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솔리드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생소하신 것 같아서 먼저 기업의 어떤 기업인지 설명부터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솔리드는 통신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5G, 6G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SKT와 주요 협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미국 오픈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암호 통신이 개발이 되면서 또 미국 오픈랜 시장, 글로벌 시장에 더더욱 확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인데요. 네, 이어서 또 솔리드 주가 흐름 그리고 투자 트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자 관점에서는 솔리드의 현재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최근 1년간 주가는 4,150원에서 8,09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는 7,770원 수준인데요. 증권사에서는 현재 7,000원대인데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 상승 기대감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양자 암호통신 시장에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중국산 통신 장비를 배제하면서 오픈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2026년 통신 장비 대형 투자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실 때 핵심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셔야 될 텐데요. 더 자세하게 정리를 이어가 보기 전에 일단은 현재 하나증권에서는 솔리드의 주가를 작년 말에는 10,000원대로 올려 잡았는데 더 올려 잡아서 15,000원대로 상향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솔리드 핵심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앞서서 말씀드린 양자 암호 통신의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SKT 그리고 크립토렉과의 협력으로 성장 기대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오픈랜 시장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진출한 지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2026년에 통신 장비 사이클 돌아올 것이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 가지고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투자 포인트를 알기 전에 양자 암호 통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자세하고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자 암호 통신이란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망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그렇다면 양자의 특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자 중첩, 그리고 양자 얽힘, 그리고 양자 측정 불변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암호 통신에 적용되는 가장 큰 특징은요. 세 번째, 양자 측정 불변성인데요. 근데 이 불변성은 데이터를 측정하는 순간 변형이 되기 때문에 해커가 침입할 때 바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보안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양자 암호 통신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쓰던 통신도 있는데 왜 양자 암호 통신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기존 암호에서는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또 이론적으로는 해킹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전송하기 전에 암호화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봤을 때 암호를 푼 다음에 또 나도 그 암호를 풀어진 자료를 보고 또 다시 암호화를 해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양자 암호를 해독하는 그 방법이, 그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바로 해독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더 시간도 단축되고 또 보안도 더 강화된다는 점이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암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고에 정보를 넣어놓고 그거를 풀어서 해독을 해야 하지만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 그 금고 안에 있는 정보 그대로 해독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오픈랜에 진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픈랜이란 또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랜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개방형 표준을 뜻하는데요. 기지국 장비의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를 분리하고 장비 간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서 상호 연동을 가능케 하는 기술입니다. 네, 일단 기존의 또 통신은 또 어땠을지와 또 오픈랜은 어땠을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는 그냥 랜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모두 특정 제조 장비를 사용을 해야 했고요.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오픈랜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오픈랜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다양한 제조업체의 네트워크 장비를 혼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또 알아보셔야 할 개념은요. 크립토랩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크립토앱은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 기업 이름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동형 암호라는 기술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크립토랩은 동형 암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네, 동형 암호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로 기존 보안 기술보다 한 단계 높은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네, 그럼 또 기존 암호와 또 동형 암호의 차이점을 말씀드려야겠죠. 네, 기존 암호화 방식은 암호를 해독해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양자 암호와 같이 동형 암호 원리는 그대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자 통신 장비를 연구하는 기업인 솔리드와 또 크립토랩의 합작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솔리드랩과 크립토랩, 보안 혁신이 콜라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분 관계로 따지면요. 솔리드는 크립토랩의 지분 1%를 보유하고 있어서 협력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동형 암호에 대한 그런 장점이 양자 암호 통신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또 활용 분야는 금융과 국방,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보안 관련한 부분들이 기술이 확장이 되면서 또 어떤 분야들이 또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하실 때 고려해야 할 상황 짚어보셔야 할 텐데요. 단기적 리스크와 장기적인 기회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 리스크는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순이익 감소 가능성이 있고요. 또 주가의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네, 장기적 기회는요. 5G와 6G 보안 시장 성장이 있고 또 오픈랜 양자암호 통신 선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15,000원, 또 장기 투자가 유망하다는 점이 장기적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바이,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존 목표 주가 10,000원에서 15,000원을 올려 잡으면서 이번 리포트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솔리드에 대한 관점들 짚어봤고요. 투자 의견 매수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분석이었습니다. 네, 솔리드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올해 주주환원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제고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하나나 아나운서 오늘 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만큼 거래 대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 앞으로 훈풍이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3월 말에 공매도 일정이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줄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한 줄로 정리하면은 네. 공매도 유의하면서 지금의 이 증시 훈풍을 좀 즐기자. 아. 네,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희원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아, 네. 저는 오늘 탱탱볼 같은 우리 증시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웃는 모습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좀 탱탱볼 같은 우리 증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탱탱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내일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라. 이렇게 오늘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